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3일 주간 아사히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JKT48과 일본 EV 패배의 예감입니다. 일본의 진보파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가 기고한 칼럼인데요. 유닛 아이돌 그룹의 예를 빗대며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본 기업들의 상황을 비판한 내용이군요. 누리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JKT48을 알고 계시는지? 일본의 아이돌 그룹 AKB48의 자카르타판 자매 유닛으로 AKB48곡의 인도네시아어 버전을 부른다. 한때는 존속 위기도 있었지만 보도에 의하면 지금 그 JKT48의 신곡이 히트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AKB 노선을 그만두고 BTS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한다. BTS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JKT의 신곡을 제공한 사람은 BTS와 협업한 미국과 캐나다의 저명 프로듀서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 일본 문화의 인기는 후퇴하고 한국 문화가 석권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본 차가 시장의 90%로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한국과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휘발유 차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충전소도 미정비된 인도네시아에서는 EV를 통한 점유율 급 확대가 어렵겠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양국 업체는 굳이 일본 차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가솔린 차가 아닌 EV로 뛰어들고 있다. 일본은 EV를 양산할 수 없다는 약점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선진성을 과시하고 브랜드 파워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 자동차 쇼룸에는 젊은 층이 몰려든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압도적으로 젊은 비율이 높다. 2022년 올해의 월드카 3관왕에 오른 현대의 간판 EV 아이오닉5를 비추는 대화면에 BTS가 등장해 환경 보호를 호소한다. 이런 연출은 분명 현대 이즈 쿨이라는 이미지를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작전이다. 또한 놀라운 것은 파나소닉을 제치고 세계 최대 차량용 전지업체가 된 중국 캐틀이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다. 또 역시 파나소닉을 제치고 차량용 전지 세계 2위에 오른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도 현대차와 공동으로 공장을 신설해 내년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업계 양강이 아세안 각국의 EV 시장 본격 확대를 예측한다는 반증이다. 일본 메이커가 수수방관한다면 아시아에서 일본차의 후진적 이미지가 정착해 향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와중에 쓸쓸한 뉴스가 들어왔다. 영국에 공장을 둔 도요타가 영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소식이다. 2030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가솔린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국 철수 가능성을 전했다는 것이다. 유럽의 EV화의 흐름은 선명하다. 이를 거스른 도요타는 후진성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켰다. 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에서는 한일 간 결정적 차이가 있다. 내수의 일본과 외수의 한국이라는 세계 진출 전략에 대한 진심도 차이다. 자동차 세계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에 맞설 수 없었던 서구 경쟁 메이커들의 해답이 바로 EV였다. 현 시점에는 기술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꾀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에 대한 선택지를 남길 체력이 있는 기업이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야말로 국내 업체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과거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일본의 공업은 외국 제품 기술을 모방했고 한국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호경기를 맞아 큰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운이 좋았던 면이 있다. 세월이 흘러 세계 제1의 기술 대국이 된 일본은 이번에는 흉내를 내는 대상이 되어 그 결과 한국이나 중국의 가격이나 기술력에서 지게 되고 말았다.
이 흐름은 일본이 결코 들떠 있었다거나 방심했다거나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필연일 뿐이다. 샤프,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메이커의 국제 경쟁력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파나소닉의 배터리 기술도 언젠가는 세계 제1의 고품질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범국가적으로 과학 기초 연구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일본의 그만한 경제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유감이지만 일본에 남은 것은 전통적인 장인 기술의 높은 수준뿐일지도 모른다. AKB 팬으로서 JKT48은 오디션 영상부터 열심히 봤습니다. 오디션 당시에 이미 아시아 음악 업계는 K-팝 일색이었죠. 심사에서 K-팝을 부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닛이 생긴 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모두 그랬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이돌이라는 말이 없고 K-팝계에서는 걸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거기에 아이돌이라는 미지의 개념을 들여와 K-팝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대성공을 이룬 것이 JKT48입니다. 결성 11년째인가요? 코로나로 악수회를 할 수 없어 해산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되살린 건 대단합니다. 졸업생 나카가와 하루카 씨는 지금도 현지에서 CM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JKT를 보고 실패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인기 절정에서 11년을 거쳐 현지 연예계에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아직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플래시댄스 이후 세계의 조류는 날카로운 춤이 됐다. 일본 무용을 모사한 듯한 AKB 춤은 더 이상 세계에서 안 통한다. 일본의 가전 반도체 쇠퇴는 자민당 장기 집권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전략 자체가 없었다. 정치는 끊임없이 새로운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도 변혁을 싫어하고 이권 챙기기에 분주한 결과다. 방위 무기에 대해서도 자국 개발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트럼프 말만 듣고 미국제를 살 뿐이다. 이래서는 첨단 기술이 탄생할 수 없다. 돈을 낼 테니 개발하라가 아니라 문호를 넓혀 진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제품에는 돈을 내는 성과주의로 만들지 않으면 실패한다. 자유주의 경제의 발전에는 경쟁이 불가결하다.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가솔린차가 EV차가 된다. 그건 시간차가 좀 있어도 명백한 사실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휴대폰 메이커가 스마트폰화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추락한 것처럼 같은 일이 가솔린차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장인적인 엔진 기술이 뒷받침된 산업으로 그동안 가솔린차 시장이 주도해왔다. 그러나 EV차는 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부품 수도 대폭 삭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도로 복잡한 엔진 기술이 필요치 않다. 산업의 조류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의 기간 산업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은 그렇지 않다. 뜨거운 물속 개구리처럼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삶아진 뒤다. 그런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 이 기사의 의도라고 본다. 전직 경제산업성 관료인데 BEV의 근본적 결점을 모르는군요. 급속 충전은 해도 기껏해야 용량의 60%까지만 가능합니다. 풀 충전이 되려면 통상적인 충전 방법밖에 없는 셈이죠. 배터리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 이유입니다. 즉, 지금의 배터리 기술로는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용량을 쌓아야만 안심하고 롱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배터리가 실용화될 때까지 내연기관은 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일본차가 뒤처졌다고 단언하는 것도 성급한 일입니다. 돌쇠 한마디. 일본 최후의 보루 자동차 산업, 드디어 무너뜨릴 기회가 왔죠. 아무쪼록 그들이 너무 빨리 깨닫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